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 해결사 게스트톡 시간입니다. 광주의 한 특성화고등학교가 전국 최초로 다문화 학생들로만 이루어진 단일학급을 개설했습니다. 학업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정착을 돕겠다는 계획인데요. 광주 숭이과학기술고등학교 양승용 교장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숭이과학기술고등학교 양승용입니다. 네, 숭이과학기술고등학교는 전문기술을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학교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교 법인 숭이학원 숭이과학기술고등학교는 1959년 5월 21일에 설립한 62년 전통의 직업계고 특성화고등학교로서 남구, 방림, 이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네네. 급변하는 사회 산업 현장에 맞춰서 학과 재구조화를 진행하여 8개 학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023년에는 조리제빵과 2학급, 부사관과 1학급, 스마트 드론전자과 2학급, 자동차과 1학급, 건축 인테리어과 1학급, 전기과 1학급, 총 24학급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네, 역사가 상당히 있는 이런 학교인 것 같은데 지난 2018년에 숭이과학기술고가 특성화고로 지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특성화고로 지정된 이후로 학생들이 좀 입학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한동안은 종합고등학교 형태로 운영하다가 네네. 2018년도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완전히 학과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학과 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과 재구조를 통해서 학교 변화를 모색하고자 관련된 중학생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선호도 조사를 4차례 실시했습니다. 아, 네네. 그런 결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조리 제빵과와 부사관과를 개설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뜨겁게 호응을 네.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학급당 22명, 총 176명 모집에 181명을 모집하는 아주 감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학생 수가 점차 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했군요. 거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학교가 전국 최초로 다문화 학생들로만 이루어진 다문화 단일학급을 개설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들로 한 학급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은 저희 학교에도 다문화 학생들이 간간히 들어와서 네네. 학교를 졸업하고 이랬습니다만은 이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실은 언어 문제가 그렇죠. 가장 큰 네네. 문제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심이 있었습니다. 네네. 또 학교 어려움도 해결하는데 다문화급을 어떻게 연계해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끝에 광주시교육청의 중등교육과 직업교육팀, 네. 또 정책교육과의 사학정책팀, 민주시민교육과의 다문화 정책 지원팀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와 얘기를 해서 그럼 한번 해보자.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도와주겠다. 네네. 대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모아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 드론 전자과에 22명으로 해서 다문화급, 단일학급을 개설해서 모집하게 된 겁니다. 네. 예, 여러 기관과 여러 관계자들이 힘을 모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다문화급의 구성은 스마트 드론 전자과 한 개 반이 지금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스마트 드론 전자과의 다문화급은 러시아문화권입니다. 고려인마을 학생들로 22명을 특별 전형으로 모집한 거고요. 아, 네네. 예, 아, 그 고려인 2세들로 예, 그 학생들만을 특화된 학급입니다. 네네. 그래서 스마트 드론 전자과에 25명 학생을 모집을 했고 네네. 또 한국어 능력이 좀 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조리제빵과에 4명, 또 건축 인테리어과에 1명 해가지고 30명을 이렇게 저희가 모집을 했고요. 네네. 그 이외에도 베트남 문화권 학생이 2명이 자동차과 입학을 했습니다. 아, 네네. 지금 뭐 학생들 지금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학생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학생들 반응은 그동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 학생들이 각 반에 몇 명씩 흩어져 있어서 네네. 소속감이나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희 학교는 본인들 이렇게 고려인 2세들로만 이렇게 구성된 학교이다 보니 굉장히 활기가 넘칩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또 이중 언어 교사, 즉 통번역 교사를 네네.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업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기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고려인 2세들로 좀 대부분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예. 통학거리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도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단위 학교만으로서는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시교육청에 관련된 행정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서 네. 금년도에는 지금 1억 2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네. 거기에 임대버스 1년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한국어 강사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서 이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네.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고려인 마을의 그쪽 학생들이면 지금 광산구 쪽에 고려인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학생들이 남구까지 지금 통학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다문화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은 좀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할 텐데 혹시 다문화 이런 인식 관련 교육도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하고 있죠. 네. 이게 밖에서 외부에서 볼 때는 다문화 학생들과 우리 이 기존 일반 학생들과 굉장히 괴리감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수업 시간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 네. 또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통한 함께하는 교육, 또한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네. 기독교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목 선생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네네. 아침에 조도 예배 시간이나 학생안전부장님의 생활교육 계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너 하나가 아닌 하나다. 네. 이런 교육을 아주 강조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 생활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네. 아주 활기차게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이 다문화 학생들이 한 학급에 있는 게 더 좀 유리한지 아니면 각 학급에 골고루 이렇게 있는 게 더 유리한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한국어 이렇게 능력이 되면은 네네. 일반 전형으로 해서 모든 학과에 다 갑니다. 네. 그런데 지금 스마트 드론 전자과의 다문화 단일 학급은 한국어 이렇게 어휘 구사 능력이 조금 미흡하고 네네. 또 잘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한국어 구사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수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런 생활들을 이 아이들이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을 1년 단위입니다. 네. 1년 동안 지원을 해서 한국어 능력을 향상을 시킨다면은 지금 2022년도부터는 특성화고등학교가 고교 학점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스마트 드론 전자과에 재학 중이지만은 만약에 조리제빵과에 관심이 있다. 그럼 네. 일정 시간으로 학점을 조리제빵과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참 재밌고 즐겁다. 그러면은 방과후와 연계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다문화 학급 같은 경우는 아직은 한국어가 서툰 이런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위해서 예.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수업 시작 전에 그 교재를 재구조화를 시킵니다. 네. 아이들 그 수준을 고려해서 네. 그러면은 이중 언어 교사 즉 통번역 교사가 이걸 번역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공을 합니다. 그 수업 교재 시간에. 자체를 번역을 해서 제공하는군요.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교과목 교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네. 네. 이중 언어 교사가 같이 동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업이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두 번째 팁은 이제 그 똑같은 학생들이지만 한국어가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 학생들은 또 도움을 받아서 네. 친구가 친구에게 안내하고 네. 가르쳐주고 소개하는 이렇게 해서 수업이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겠군요. 아주 처음 맞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도 이 처음으로 이거 시도하는데 이게 앞으로 좀 잘 될까? 뭐 이런 고민들 상당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많이 어떻습니까? 많이 했죠. 네. 실질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